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오늘은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직업을 골랐고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원 없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실 제가 해오고 있는 지금 이 직업도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INTJ에게 가르치는 직업은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지, 뭔가 지식 전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길잖아요. 인생이 길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긴 거죠. 물론 이거를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인생의 제2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만 해도 어땠냐면 한우물을 팔아. 뭐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그게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왜 내가 한 직장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여러 번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근데 여러 우물을 파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조금씩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어떤 분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사대를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사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정말 공부를 안 하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들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만 거의, 아니면 제가 만난 분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땠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교사분들이 공부하란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뭐 동네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공부 이렇게 막 시키는 그런 데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공부에 대한 이렇게 이런 프레셔가 없는 데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항상 즐겁고 수업 시간이, 특히 제가 선택했던 그 과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선생님이 뭐 역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야사 이런 걸 얘기해 주면 학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주로 만나다 보니까 교사가 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 친구 같으면서도 존경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닥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바로 이제 대학 들어가기 얼마 전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웹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아주 옛날이다 보니까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약간 뭐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근데 저는 여하튼 그냥 막연하게 워낙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종이 들고 서서 제 그림을 받아가려고 다른 반에서부터 와서, 물론 제가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막 저한테 다음 만화는 언제 나와 이러면서 막 연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을 가서 어떤 만화를 또 배우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만화를 전공하는 학교가 사실은 뭐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뭐 만화는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사대를 선택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 완전히 꿈을 접었지만, 그 만화를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제 성향에 잘 맞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현실에 적응하면서 현실과 저의 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교사라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건데, 그건 저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대라는 것이 좀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성적 때문에 그냥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맞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교생을 나가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눈 반짝반짝 뜨고 교생 선생님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선생님 해야지 막 이런, 그렇게 되는데, 저는 거꾸로 교생을 나갔다 오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도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 너무나 뭐랄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자유로웠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도리어 무슨 고등학교보다 더 빡빡한 그런 느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런 대학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과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저는 교생을 갔다 와서 결정적으로 아 나는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나갔던 학교가 그때만 해도요 대부분 평준화였기 때문에 제가 다 살던 동네도 무슨 강남 이런 데가 아니라서 학교들이 뭐 그렇게 막 지금 같은 이런 막 이렇게 경쟁 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나갔던 학교는 고등학교였는데 우반 열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생이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는 걸 이제 참관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반에 들어갔을 때의 태도와 열반에 들어갔을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혐오감도 그런 혐오감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학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그랬는지 선생님들이 물론 아니면 제가 만났던 선생님 저희 반에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은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저는 그런 선생님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다르고 우반에 들어가면 너희는 우반이야 열반 같은 애들처럼 돼선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뭐 드라마에 스카이캐슬 나오는 막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을 띄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근데 우리들한테는 뭐 나쁘게 하겠어요. 교생들한테는 선생님 참 뭐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인 걸 보고 정말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아 나랑 참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 결정적으로도 거기에 또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달라요. 선생님들이 복장도 굉장히 뭐 미니스커트도 입으시고 막 민소매도 입으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정장이었어요. 그리고 교생들은 더 철저하잖아요. 근데 한 달을 나가다 보면 옷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INTJ 분들 복장 신경 안 쓰시잖아요. 저도 몇 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돈을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면 되지.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INTJ들은 저도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생각이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역시 뭐 학주 이런 분한테 불려갔어요. 복장 때문에. 복장이 왜 이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무슨 찢어진 청바지에 쫄쫄이를 신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장 아주 정장이 아니었던 거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발심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분이 저의 태도를 봤겠죠. 그렇게 말하는 저의 태도가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겠지만 여하튼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없는 학생 있잖아요. 저도 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살림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겨우겨우 등록금 내서 막 근로장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양복을 산다는 게 지금은 양복이 2, 30만 원이면 사지만 그때만 해도 양복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교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선생님들한테 이제 점수를 받거든요. 교생 점수를. 근데 뭐 정말 천재지변이 아닌 한은 다 A를 받아요. 근데 저만 뭐 B인가 받았어요. 여하튼 교생 실습에서 거의 F에 해당하는 점수인데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좋다. 전 INTJ뿐만 아니고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뭔가 가르치는 직업을 프리랜서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아주 안 맞는 직업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죠. 근데 INTJ들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또 그 부분뿐만 아니고요. INTJ들은 이 약간 기준이 높아요. 눈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외모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이 내면의 기준이에요. 내면의 기준. 그래서 또 이렇게 직장을 찾을 때도 가능하면 남들에게 해가 안 되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뭐 정의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헌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고 나도 물론 즐거워야 돼. 그게 첫 번째지만 나는 좋은데 그게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또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INTJ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문직이면 가장 좋죠. 그리고 전문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접촉이 많아도 그것이 이제 막 감정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얽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전문직이라도요.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결국 사람 상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구미에 맞는 일을 찾을 수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만 만진다던가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일이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주면 좋은데 저는 사실 약간 문과라 그런 쪽에는 또 이렇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죠. 그래서 여하튼 INTJ들이 사람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특히 이 기준이 높은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이런 일 저런 일 탁탁 호불호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딱 INTJ들은 알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프리랜서니까요. 이제 출강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자주 나가던 어떤 기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그러는 데인데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대기업이니까 제가 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라 막 이제 나올 때였나 봐요. 저는 이제 투지폰을 갖고 있었는데, 아, 강사님 궁상 떨지 말고 좀 핸드폰 좀 바꿔. 요즘 좋은 거 많은데,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막 뱅킹도 하고요. 뭐 엄청나요. 막 이제 스마트폰 막 나왔을 때. 근데요, INTJ들은요, 뭐 이게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만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멀쩡하고, 제가 뭐, 폰뱅킹이라든가 이런 거 할 일도 없고, 인터넷을 특별히 볼 것도 아니면 굳이 그걸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그 당시에 막 e-waste,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버려지면 엄청나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그 나쁜 웨이스트가 나온다는 거에 한창 꽂혀가지고 가능하면 전자제품은 자주 바꾸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거에 한창 꽂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거기에 막 하시니까 물론 그분들이 핸드폰을 만드시니까 뭐 이해하죠. 이해할 수 있는데 뭐든지 이제 밝은 면이 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도 더 진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IT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핸드폰을 만드시니까 막 저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게 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더 이렇게 충격받게 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새삼스럽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무직이시죠. 사무직이시고 영구직이신데도 그래도 이제 공장을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부부 커플로 회사를 다닌 분들도 꽤 됐어요. 그러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여담이었는데 이게 불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으면 불임이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순히 불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물론 그게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감안하고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굴지에 이 회사를 다닌다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내가 생계 때문에 하는데 이 정도는 감안하고 들어가야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누가 저를 거기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저런 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들면서, 이걸 하나 만들면서,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엄청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안 본 척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여하튼 그건 물론 그때는 제가 이미 강사가 된 다음이었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을 다 고민했을 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직업이 결국은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요즘에 사실 AI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공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좀 뛰어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워낙 이제 문과고 막 1 더하기 1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뭐 사고를 일으킨다고 안 탈 수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은 거의 나의 신분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점도 많지만 우리 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악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AI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앞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거나 그랬을 때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많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물론 해외 노동 인구들을 계속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범죄라든가 굉장히 어떤 사회 재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AI 개발 과정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 항상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사람도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개발이 됐을 때 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나가는 것처럼 저는 AI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많은 쪽에 이렇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AI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대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혹은 뭐 더럽고 이래서 못하라는 그런 것들도 AI가 하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AI가 아니더라도 이 직업들은 물론 제가 그걸 안 돼요 이렇게 막더라도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가는 일은 뭐 얼마든지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이 요즘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INTJ로서 좀 행복한 삶을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의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고민해서 혹시 좋은 생각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